몇 차례 점검을 받았던 차입니다. 이 차가 지난 2월 24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월 24일 아침 9시경 호남고속도로입니다. 가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59년생이세요. 우리 나이로 63이죠. 운전경력 20년 되셨습니다. 한 달에 한 500 내지 700km 정도 운행하신답니다. 불박은 빌트인 순정이에요. 빌트인은 오디오가 없어요. 오디오가 없는 게 많이 좀 안타까워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잘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지요.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두고 가고 계시고요. 어머님 혼자 타고 가십니다.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지난번에 뭐 쉬쉬 바람 소리도 나고 뭐 삐리삐리 소리도 났지만은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나지. 물론 오디오는 없지만요. 근데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저 2차로에 트럭이 가고 있습니다. 저 트럭이 속도가 느리니까 어머님이 트럭보다 좀 더 빨라지겠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트럭보다 조금 더 빨라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좀 튀었는데요. 파일이 조금 빠졌습니다. 네, 그건 아무 문제 없죠. 저 앞에 가는 차와 충분히 안전거리 두고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잘 가고 계신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커브길, 살짝 커브길인데요. 네, 살짝 커브길에서 차가 한번 시청? 왜 그랬어요? 한번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잡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더래요.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더래요. 스펀지 받듯이 쑥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덜렁거리더래요. 이제 감속이 안 되네. 브레이크도 안 되네. 계속 달려갑니다. 불박차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빨라지면서 야야야 큰일 났네. 어머니는 지금 머리가 쭈삐쭈삐 쓰고 차가 안 서. 브레이크 안 잡혀. 아이고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는 안 잡히고 어디까지 또 내리막까지 있네. 이런 저 앞에 또 1차로 차 내가 2차로 비킵니다. 2차로 비키고 아이고 좀 괜찮으려나 근데 브레이크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다른 차들보다 더 빠른데 요 사이로 슉 지나갔고요. 아이고 차들이 없어야 되는데 차 세울 데는 없나? 차 세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 앞에 가는 차도 훨씬 더 빠르죠. 불박차 속도가 점점 빠릅니다. 불박차 속도 상당히 빠른데요. 다른 차들도 100보다 더 빨리 갈 텐데 아이고 이 큰일 났다. 그때 1차로에도 있고 2차로에도 있고 다른 어디로 가라고? 아이고 어떻게 가라고? 요 사이로 여기 한번 저 중앙일 때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더 어디 피할 데 없나? 조론심도 옳지 됐다. 조론심도로 가야 되겠다. 조론심도 근데 다른 저기 좀 뭐 있다 큰일 났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아이고 그렇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마지막에 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멈췄습니다. 어머님은 오늘이 내 죽는 날이다.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아까 1차례 중앙부대 쪽 피해갈 때요. 그때는 그 차가 얼른 옆으로 좀 비켜줬대요. 그래서 그 차랑은 사이드 미러랑 비쳤대요. 그 차 차체는 부딪히지 않았고요. 그때 중앙부대 부딪혔나요? 거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쭉 가면서 이게 충격 이벤트가 2번 있는데요. 여기 지금은 괜찮죠? 지금 괜찮고요. 저 앞에 가는 차들 저기 1차로도 있고 2차로도 있고 여기서는 피해가기 어렵죠.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자, 저 앞에서 차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시속 얼마나 될까요? 시속 120, 130, 150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여기서 쳤죠. 예. 중앙부대 부딪혔죠. 한번 부딪혔습니다. 그럼 부딪히면 충격 이벤트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저 조론쉼터 쪽으로 옳지. 저기가 차 세울 데가 저기밖에 없다. 저 넓은 공간에 오른쪽으로 아무도 없으면 그냥 툭툭툭 치고 나갈 텐데 그런데 저기 보니까 벌써 다른 차가 한 대 서 있네. 저 사람 서 있네. 옳지 피해야 되겠다. 여기 만약 사람 부딪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쿵쿵 바퀴 안 빠졌으면은 차가 또 다시 튕겨지면서 바퀴가 빠졌으니까 망정이지. 다시 이쪽 튕겨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정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도록 가속페달 있는 힘껏 밟았고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을 20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 긴박한 상황에서 미친 듯이 가속페달 밟는 게 말이 되나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요. 한 몇십 메타 그 정도라면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머니께서 63살 나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서 악셀레이터하고 저 브레이크도 하고 그걸 구분 못할까요? 저 오랜 기간 동안을.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자동차에서는 아니야, 자동차는 아무 문제 없어. 운전 미숙이야. 그러면서 EDR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EDR 자료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그건 권리입니다. 네, 안 주면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여기 이벤트가 2개가 있어요. 요거 하나 있고 2개가 있는데 요거요. 이게 첫 번째 이벤트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속도가 계속 유지돼요. 이 이벤트는 충격되기 5초 전에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같은데요. 보시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자동차 속도가 계속해서 122, 131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스로틀 밸브는 84, 마지막에 43이에요. 가속 페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99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99. 그리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안 밟았잖아. 봐봐, 브레이크 안 밟고 나오네. 봐, 브레이크 안 밟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 죽는 대로 있는 힘은 내서 밟았잖아. 스로틀 밸브는 다 열리진 않았네. 여기 잠깐 또 떨어졌다가 속도는 101에서 131. 그런데 경찰에서는 130 더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50 되는 것 같은데 속도가 얼마인지는 따져보면 돼요. 거기서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 거리까지 가는데 그게 몇 메타다. 몇 메타인데 그거 몇 초 걸렸다. 그것은 쉽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해도 되고요. 아니 본인이 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한 거리 차선 몇 개 지나는지 근데 너 차가 너무 빨리 지나니까 그거 판단하기 힘든데요. 만약에 속도가 131보다 더 높았다. 150이다. 그랬으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EDR은 정확하다고 그랬는데 EDR의 분석이 이 분석 속도하고 실제 속도가 다르면은 EDR 자료 믿을 수 없다라는 탄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에 그 중앙브리드 부딪혔을 때 과정 같아요. 가속 페달을 99% 밟았으면 다른 때는 스로틀 밸브가 100% 열린다고 나오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는 페달은 99, 스로틀 밸브는 84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인데요. 여기서는요. 자, 역시 브레이크 안 밟았네.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가속 페달만 99% 밟았네. 그러다가 스로틀 밸브가 84로 쭉 가다가 나중에선 2. 이때 멈추는 거죠. 마지막에 멈추는 거 2.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속도는 131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43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부딪힌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에서는 EDR에 당신 브레이크 안 밟았잖아. 가속 페달 미친 듯이 밟았잖아. 본인은 기억 못하지. 그러나 기계는 거짓말 안 해. EDR에서 정확히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EDR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이번 사고 어머님이 이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뭐 레이싱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나 오늘 죽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사고를 피해보려고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구분 못하고 그리고 저렇게 질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불박차 속도는 과연 몇 킬로나 될까요? 계속해서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냥 붕 가서 부딪힌 게 아니라 한참 동안 달립니다. 한 3km 이상을 3km 더 되지 않나요? 네, 시간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급발진 의심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그렇게 마지막에 초론 쉼터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가 미쳤거나 사람이 미쳤거나.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는 급발진 사례가 인정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얼마 전에 BMW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급발진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 급발진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급발진 사례인지 운전자의 미숙인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이 내 죽는 날이구나 하면서 그 공포감에서 지금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갑니다. 어쩌면 정신과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 운전자 미숙으로 운전자 실수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국가서 가더라도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자동차 잘못이 있다. 그걸 못 찾아내요.
국과수에서 자동차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자동차의 잘못을 찾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증명해. 자동차 문제였던 건 네가 증명해.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방법은 자동차에서는 EDR 봐라. 저 EDR이 잘못이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가속 페달 99% 계속 밟았는데 그리고 속도가 120, 130인데 그런데 스로틀 밸브는 84%밖에 안 열렸다? 그게 과연 합리적일까? 그리고 불박차 속도가 과연 120, 130밖에 안 될까? 만약 속도가 150 이상이었다 그러면 봐라 니네 그거 틀렸지 않느냐라는 가설이 틀렸지 않느냐. 급발진 의심 사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 실수인데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운전자는 차를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를 막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브레이크 안 밟았어. 브레이크 오프야. 그러지 말고 함께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불박차는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대요. 네, 자차보험 처리할 겁니다. 그러나 자차보험 처리한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불안해서 자동차 못 타실 것 같아요. 자동차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빨리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브레이크 페달이 쑥 들어갔대요. 혹시 이 시간대 지나가시다가 불박차 지나간 걸 보신 분들 시간은 벌써 꽤 지났습니다. 지난 2월 24일이니까 혹시 목격하신 분들 계시면은 제보해 주십시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라든가 또는 차량의 이상 상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제보해 주신다면 불박차 운전자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오디오가 없는 게 참 아쉬워요. 빌트인 차 나올 때 달려 나오는 그 블랙박스는 오디오 없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디오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나올 때 블랙박스가 있지만 옆에 별도로 오디오가 되는 블랙박스도 달면 어떨까요?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난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밟았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 쪽을 비추는 그런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한 5만 원에서 또 설치비까지 하면 한 10만 원, 15만 원 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죠. 밑에 뭐가 있으면 거추장스럽잖아요.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 측 그리고 학계 그리고 정비 분야의 고수분들 함께 모여서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복 2차로 시골길입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건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죠. 쭉 가다가 좌회전할 겁니다. 왼쪽으로요. 여기서 왼쪽으로 좌회전 들어가는데 그런데 뒤에서 와, 이야 진짜 여기서요. 와 저기가 도랑이죠? 약간 도랑으로 만약에 아스팔트로 떨어졌으면 그리고 만약에 헬멧을 안 썼거나 헬멧이 벗겨졌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왼쪽으로 좌회전하는데 여기서 좌회전할 수 있죠? 좌회전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앞에 차가 천천히 가니까 추월해 가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정말 위험하죠. 맞은편에 차 안 오면 좌회전할 수 있죠. 뒤를 봐야 될까요? 뒤를 봐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의 100% 잘못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만일 불박차가 왼쪽 깜빡이를 안 켰다면 그러면 저 차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오토바이가 내가 먼저 가야지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깜빡이 켜지 않았다 그러면은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한 10% 많으면 20%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도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는 추월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는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에서도 추월하면 안 돼요. 중앙선은 추월해 나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랑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 안 되는 거고요. 교차로는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랑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중앙선이 있는 곳 또 교차로는 추월 금지 구역입니다. 추월하면 안 돼요. 설령 쭉 뻗은 곳에서 커브길에서 큰일 납니다. 커브길에서 탁 추월해 나가는데 맞은편에 처음은 큰일 나요. 다만 시골길에서 쭉 뻗는데 앞차가 좀 천천히 간다. 그래서 추월해야 되겠다. 그럴 때도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빵빵 빵빵빵빵 하면서 앞차가 좀 비켜줄 때 그럴 때 추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택시가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하기 싫어요. 오른쪽으로 해야 되겠다. 손님이 오른쪽에 많을 것 같아. 우회전해야 되겠다. 여기서 들어가는 순간 아이쿠.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붕 뜨면서요. 그러면서 어디가 먼저 떨어지나요? 헬멧도 안 썼어요. 아이쿠. 엉덩이 쪽으로 떨어지고 다시 한번 튕기면서 화단 위에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런데 못 입혔으면 이런데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헬멧 안 쓰면 붕 떴다 떨어지면서요. 머리가 떨어지죠. 지금은 엉덩이 쪽으로 먼저 떨어졌으니까 어디가 부러지는 정도지 머리부터 떨어지면 사망하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입니다. 한번 튕겨서 이 화단턱 같은 데 떨어지면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100대 빵이죠. 오토바이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데 녹색 시내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좌회전해서 뚝 들어오면 그 조금 전에 직진한 차 때문에 서로 보이지도 않았죠. 과실비율은 100대 0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된다 그러면 그럼 왜 안전모를 쓰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실 10%고요. 경우에 따라서 2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택시가 개념이 없죠. 절대 저러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택시가 절대적으로 잘못했어요. 하지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반드시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목숨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내 머리입니다. 안전모 턱은 딸깍 키우십시오. 이거 안 치우면요 푹 벗겨져요. 벗겨진 것은 안 쓴 거랑 똑같습니다. 왜? 떨어질 때 머리가 먼저 떨어지니까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안전모 턱은 착 잊지 마십시오. 왕복 2차로 시골길입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앞차랑 여유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네,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시는데요. 여기서 잘 가고 있는데 뭐야! 이런. 저 오토바이가 어디서 튀어나왔나요? 여기서요. 자, 여기 약간 오르막인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쪽이 녹록길이 좀 얕아서 오토바이가 미리 안 보였어요. 미리 안 보였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횡단보도 사람 또는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였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저 할아버님께서 오토바이 타신 할아버님께서 크게 다치진 않으셨대요. 자칫 잘못하면 붕 날아갔다가 큰일 납니다. 이번 사고 오토바이를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해? 오토바이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100대 0은 아닌 것 같아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선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여기 정지선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교차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내 앞으로 차가 나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가 서행입니다. 혹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기 거울이 있는데요. 이쪽 거울은 이쪽에서 나온 차를 보라는 거예요. 이쪽에 차 없어요. 근데 이 거울을 보려고 맘먹었으면 속도가 더 떨어졌겠죠. 속도가 더 떨어졌으면 저기서 올라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내가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 빵!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 의무까지 있습니다. 좌우가 잘 안 보일 때는 볼록거울이 있습니다. 볼록거울이 있을 때는 볼록거울에 뭐가 있는지 보고 간다는 마음으로 속도를 줄이십시오. 이번 사고 오토바이가 잘못됐으면 좁은 길에서 팍 튀어나왔으니까요. 다만 불박차에게도 20 내지 30%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시골길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편도 2차로 도로 불박차 정상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앞에 차랑 거리 두고 있고요. 제한속도 50입니다. 네, 여유있게 가고 있습니다. 2차로에 차가 서 있네요. 트럭이 서 있고요. 저 앞에 2차로에 자전거 가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입니다. 여기에서 저 피할 수 있나요? 자, 2차로에 자전거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2차로에 자전거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m 될까요? 자전거는 깜빡이가 없어요. 깜빡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 들어올 수 없죠. 직진 신호예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입니다. 근데 자전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저거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하죠. 이 자전거는 여기서 서서 내려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 녹색으로 바뀐 다음에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내려서 끌고 가기 귀찮아요. 그렇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거 그리고 자동차 신호 빨간불이고 확인하고 왔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뒤도 안 보고 갑자기 들어오면 저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럴 때 자전거 약자다. 약자 보호 원칙에 의해서 자전거에게 치료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2차로로 가고 있던 저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올 거 예상 못하죠. 가장자리 가고 있어요. 여기요, 가장자리. 우측 가장자리라면 쭉 가겠지. 그래, 쭉 가, 나 쭉 가, 쭉 가. 여기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자전거도 차입니다. 자전차라고 그랬죠. 신호 지키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전거 저렇게 급차로 변경하다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 없을 때는 자동차에도 잘못 있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가 이 블랙박스 보면 저 자동차 운전자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할 게 없습니다. 잘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거. 예상도 못했죠? 그리고 만약에 자전거 비틀비틀하면 저 차 왜 저래? 그래서 빵빵빵빵 해주겠지만 똑바로 가고 있던 자전거 갑자기 들어올 때 10m 앞에서 시속 50을 갈 때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100대 빵입니다. 자전거의 100% 잘못이고요. 자전거가 오히려 자동차 망가지고 다 물어줘야 됩니다. 밤 10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이곳은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갑니다. 자, 2차로를 정상대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에 공사 중인가? 차들이 좀 막히네. 왼쪽 보세요. 왼쪽. 이거 뭐야? 한 사람에 두 사람이네. 두 사람. 이런. 야, 여자 둘이잖아. 여자 둘이에요. 보세요. 여기서요. 자, 요 차가 천천히 가요. 브레이크를 왜 잡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에. 야, 여자 둘.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피하다가 툭 치면 어떡하려고요? 그냥 날아갑니다. 떨어지면 어디예요? 여기 한강이에요. 전동킥보드. 지금은 자전거 쪽이죠. 네, 이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쪽입니다. 저 전동 킥보드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 달린다?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그리고 저 차들이 쌩쌩 달리는 올림픽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80도로에서 헬멧도 안 쓰고 둘이서 저건 진짜 운이 좋으니까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운 나쁘면 그냥 테스형, 먼저 떠난 소크라테스형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요. 또 밤에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원동기 자전거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무지장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무지장 낮아졌어요. 자전거니까. 자전거는 범칙금 3만 원밖에 안 돼요. 음주 수치에 관계없이. 5월부터는 자전거는 그대로 3만 원이지만은 그러나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하면 0.03% 이상이면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도 적은데 저 실질적으로는 저게 오토바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무진장 빨리 달리잖아요. 제발 전동 킥보드 탈 때요. 안전모 확실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타세요. 이런 곳에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올림픽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제한속도 80도로인데요. 택시입니다. 택시가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 속도가 좀 빠르네요. 속도가 90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저 앞에 가는 차는 제가 속도 지키는 것 같아요. 이 넓은 길에 차들이 없네요. 여기서 앞에 차가 느리게 가니까 내가 옆으로 가야지. 속도는 좀 낮추네요. 네, 아까 100까지 올라갔었어요. 100에서 옆으로 가면서 속도는 낮아집니다. 제한속도 지키는 게 좋죠. 어차피 뭐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뭐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차도 멀리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근데 속도는 낮아졌어요. 네, 81, 80 정도로 낮아졌는데요. 여기 카메라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게 뭐야. 만약에 속도가 더 빨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마침 저기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옳지. 속도 좀 줄이자. 속도 땡땡. 속도 감시 카메라. 요거 때문에 요 카메라 여기 있었어요. 만약에 속도를 아까처럼 100으로 왔더라면 저기서 사람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저기 다치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랍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저 넓은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도로에 저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술입니다. 술 많이 취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고 방황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 기분 좋을 만큼만 드십시다. 정신 잃지 마시고요. 기분 좋게 마셨던 술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저 세상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요.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좀 술이 센 분 또는 술 별로 안 드시는 분이 내 친구 꼭 챙겨주십시오. 이번 사고 과실 비율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자동차 정도로에서 불박차 시속 80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설령 80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나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전혀 안 보이던 사람이 여기 아직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 안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밤에 가로등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불과 한 30m 앞에 저 도저히 피할 수 없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잃고 그리고 과실비율은 100대 빵.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입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살만한 세상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보십시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